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연말 연시 연휴 시즌답게 시장 전반이 상당히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나와줄 수 있는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들도 대체로 재료로서 역할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연말은 마무리가 되려나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단조롭습니다. 16,800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해 주는 것, 또 일시적인 반등세가 소폭이라도 나와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지점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점은 이게 또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만 달러를 향하게 될지 다시 15,000달러 리테스트를 하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으로 달력이 넘어가는 분기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내년 시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전망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크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25만 달러 폭등 전망부터 10,000달러 폭락 전망까지 대체 무슨 기준으로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 싶은 그런 정도의 전망의 범위 자체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어떤 전망 제시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자면 이렇게 어질어질하지만 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은 이미 확실하게 세팅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반가운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통상 보수적인 조직성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레거시 금융권인데 그래서 레거시 금융권이 뭔가 새로운 혁신 산업에 관심을 보이면 그 자체가 관심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HSBC가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지털 화폐 관련 상표 여럿을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매매를 지원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점에서 세상의 변화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리플 XRP가 단기 랠리 양상을 보이면서 리플 무슨 일 있나 이런 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플은 12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일들, 특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수많은 호재들이 반영돼서 고작 6% 수준의 데일리 랠리를 벌인 건 물론 아닐 테고 여러 긍정적인 루머와 나름의 호재들이 더해진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리플이 지분 투자를 단행한 곳이자 나름 아시아에서 리플 레저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의 전초 기지 트랭글로가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 송금 혁신의 중간 결과를 제시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으로 꼽히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게 참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래서 개인 지갑에 대한 관심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일부 장기홀딩 물량은 디센트 지갑으로 옮겨놓은 상태인데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12월 31일까지 연말 송년 감사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존 할인 가격보다 3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갑 사용법, 특정 코인 이체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16,8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다음에 이어질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7,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까지만 잘 보여주면 추가적인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5,000달러 중반까지 리테스트를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횡보 상황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42%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다음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을 건데 황소들은 17,100달러 저항선에 대한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17,854달러까지 반등한 뒤에 이어서 18,388달러 강력한 저항선에 다다를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급락해서 16,5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봄 세력은 15,500달러에서 16,000달러 지지대까지 하락폭을 확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지금의 약세장이 힘겨운 우리 같은 개미들을 생각해서인지 투자의 기본 원칙 가운데 4가지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가격 전략, 투자 이론, 그리고 비전, 또 인내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면서 먼저 가격 전략과 관련해서는 2만 달러 아래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진입 가치가 있다. 두 번째로 투자 이론과 관련해서는 내 이론의 기본은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에 기반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나는 강세장 고점과 반감기 이후 상황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투자 스탠스를 아주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말연시 시즌에 접어들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2023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분석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크게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 강세 전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명 분석가 스캇 멜커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말 최고 수준에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해시레이트는 1000% 상승했고 특히 이걸 지난 10월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2000% 상승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의 채택과 해시레이트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 가격이 이걸 따라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강세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0월에 최고점을 찍은 뒤에 지금은 다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건 미국의 기록적인 혹한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일부 채굴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성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채굴에 대한 경쟁도가 그만큼 빡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통상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 해시레이트가 최근까지 폭등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도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스캇 멜커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시저의 경우에는 나는 2023년 1분기까지 비트코인은 지루한 횡보 양상을 보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도 그 범위는 15,000달러에서 19,000달러의 좁은 구간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닥을 서서히 벗어날 건데 내년 여름의 끝자락에서는 46,000달러에서 50,000달러까지의 강세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이후에는 반감기까지 횡보하는 상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내년 하반기 초입까지 50,000달러 랠리 이후에 횡보하면서 2024년 반감기 때부터 다시 랠리 이런 상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은 아마도 팀 드레이퍼가 아닐까 싶은데 이 양반은 FTX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거라고 밝히면서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비트코인 25만 달러 가격은 내년 6월에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환율로 따지면 원화로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가격에서 1400% 정도 상승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의 창업자 안톤 트첸체프는 내년 4월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강세 전망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강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인 세바의 전 CEO 귀도 뷸러의 경우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7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2008년 이후에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 견고하다라는 점을 입증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암호화폐가 폭락할 거라는 전망 역시 만만치가 않은데 강세와 약세 전망이 아주 선명히 대비되는 이 두 개의 트윗만 보더라도 그 분위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의 마티니 가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또 이더리움은 4천 달러에서 6천 달러, 리플은 1.6달러, 솔라나가 1달러, 폴카닷이 8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반면 토니기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15,000달러 아래, 이더리움은 700달러 아래, 폴리곤은 0.4달러 아래, 퀀트는 50달러 아래, 체인링크는 5달러 아래를 내년 가격 전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시된 가격 전망치가 최고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되도 않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 결국 우리 같은 개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2023년 비트코인 강세 전망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관들의 진입인데, 특히 기성 레거시 금융, 보수성의 상징인 이 답답한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건 상당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통 금융업계에서 나름의 자이언트로 꼽히는 HSBC가 꽤 재미있는 일들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com 보도 내용을 보면 HSBC는 최근 메타버스와 NFT 등 디지털 화폐 관련 상표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 범위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메타버스에서 안전한 전자결제 지원, 메타버스에서 은행 서비스 제공, 메타버스에서 가상 신용카드, 가상 직불카드, 가상 선불카드 사용 등이 출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방향성은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여기에 맞춰서 돈키신들이 지금 미세 조정 작업을 꽤나 전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HSBC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3월에 샌드박스와 제휴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지난 9월에 HSBC 그룹의 CEO 노엘 퀸이 암호화폐는 은행의 미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했던 부분인데, 미래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돈키신들의 위선과 허세는 역시 특허 출원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루 사이에 리플 XRP가 소폭 랠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플 갑자기 무슨 일이냐, 뭐 이런 말들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만 하더라도 생태계 확장 등과 관련된 여러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반등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물론 여러 호재들의 잠재적인 가치가 겨우 6% 수준의 데일리 반등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가운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지지선에서 반등하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 0.36달러에 도달했다. 가격이 여기서 하락하면 다시 0.3달러의 중요한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황소가 가격을 0.36달러 위로 끌어올릴 경우에는 저항선 랠리까지 가능할 수 있고, 이후에 0.42달러를 거쳐서 0.47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인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은 코인게이프가 잘 정리를 했는데, 코인게이프는 XRP가 주간 차트 상단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0.316달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고, RSI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등장했다라면서 리플이 새해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 라인으로는 0.41달러와 0.55달러를, 지지 라인으로는 0.316달러와 0.234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최근 잇따라 긍정적인 호재성 소식들, 특히 파트너들과 관련된 호재성 소식들이 더해졌었는데, 이번 주인공은 트랭글로입니다. 트랭글로는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제 송금 업체인데, 지난해 3월에 리플은 아예 이 회사의 지분 40%를 사들였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동남아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아주 지분까지 전격적으로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트랭글로는 지난해 10월에 필리핀에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는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송금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트랭글로가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 혁신 어느 정도로 개선됐고 지금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데이터가 나와져 버렸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지난 8월에 아랍에미레이트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고,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의 국경 간 결제 80%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중앙 결제 시스템인 페이넷을 통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서 실시간 거래량이 3년 만에 8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까지 3.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유투데이는 전망했습니다. 트랭글로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타깃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고,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한 입지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트랭글로의 남아시아 확장과 이걸 보여주는 성장 데이터를 고려하면 리플의 아시아 확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리플의 파트너가 동일한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경우에는 ODL 판매 수치 역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유투데이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세혈관이 아주 전폭적으로 글로벌하게 특히 아시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삿포로 가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